안녕하세요. 추리소설 평론가 장경현입니다. 오늘은 추리소설 평론가의 서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언제부턴가 누구누구의 서재, 이러한 컨셉의 게시물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별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잘난 체하는 느낌도 조금 없지 않아 있고, 솔직히 움베르토 에코라든지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사람 정도의 서재가 아니라면은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추리소설 평론가의 서재 이런 이름으로 또 콘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게시물에 올렸듯이 1년의 제일 바쁜 시기가 이 학기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추리소설 인문학적 탐구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학기에 수강생이 400명씩이다 보니까 이제 두 번 작품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과제를 내주는데, 결국에 한 학기에 거의 800개 되는 이 에세이를 읽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등급 매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기다 요즘은 AI 문제니 표절 문제니 이런 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2, 3주를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으니까 그냥 한번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 서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이 서재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보통 찍는 영상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이게 제 집의 서재이고요. 사실은 여기 있는 책은 일부이고, 대부분의 추리소설들은 대학에 있는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대학 근처 제가 수업을 할 때 기거하는 원룸에 또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은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부터 모았던 고전 추리소설들은 대부분 연구실에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새로 산 책이나 또는 출판사에서 새로 받은 책들, 또는 필요에 따라서 가져온 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책장들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로 물론 시간을 때우는 거긴 합니다만, 각 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책장의 맨 윗칸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아내가 모았던 책들이고요. 이 그림은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건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그리신 그림인데, 상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다음에 노후에 취미로 그림을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또 그리셨어요. 그 다음에 칸에 보면은 위찰리 여자 로스 맥도널드 책을 이제 다음에 좀 읽고 해보려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이 SF 고전이 있습니다. 이거 어렸을 때 아이디어 회관 문고본을 갖고 있는데, 다시 이제 완역본이 나와서 읽어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의 SF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읽어봤던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또 에드거 알란 포 단편집이 있죠. 출판사한테서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딥퍼플, 제가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이 사실 저의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었는데요. 그래서 딥퍼플에 관한 책을 샀고요. 대실 해밋 전집,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이것도 언젠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책들 보면은 루이스 페니 책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피니스 아프리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죠. 피니스 아프리카의 대표님이 박세진 님이라고, 저 옛날에 화요 추리 클럽 같이 운영했던 부운영자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순수한 추리소설 애호가로서는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할 만한 최고수이십니다. 그런데 추리소설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1인 출판사를 차려서 추리소설만 출간하고 계신 분이죠. 직접 번역도 하고 직접 작품을 고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많고요. 청춘 덴데케데케, 이것은 이제 60년대 고등학생들이 밴드를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밴드나 음악에 관한 책들을 꽤 읽어봤지만 이 소설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 종류 책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전공 때문에 산 책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의미가 없으면 수익은 없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음악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걸 읽어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음악 평론과 그 내공이 정말 웬만한 어설픈 평론가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환자라든지 더콜, 점성술 살인 사건, 두 권이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해설을 써가지고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거고, 그다음에 시어더 스터저는 이제 SF의 거장이죠. 나르니아 연대기 시리즈도 조금 제가 샀고요. 호비트,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카렐 차페크, 체코의 국민 소설가이자 정치인이기도 하고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양반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와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단편집인데요. 옛날에 단지 조금 이상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한 권짜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고 이 중엔 추리 소설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 이치로의 사고, 아와사카스 마오,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국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참 재미있고 유머 추리소설인데 또 단순히 웃기는 것뿐이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곤도호미의 토모를 부탁해라든지 로널드 녹스의 고전 철교 살인 사건, 이 책의 특징은 밤에 불을 끄면은 이 책등이 야광이 나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이들용 책이고, 그리고 이제 제 등 뒤에 주로 보였던 책장이죠. 예. 이건 최근에 샀던 로렌스 블록의 살인해드립니다. 이게 아마 영화 히트맨의 원작인가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죠. 나비 부인 살인사건, 요코미조 세이시의 유리선생 시리즈. 이것도 제가 이번에 해설을 썼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내주신 거고요. 아무래도 시공사 쪽에 해설을 많이 써서 시공사에서 책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엘러리 퀸 국명 시리즈들, 그리고 프랑스의 평론가가 쓴 누가 로저 에크로이드를 죽였는가는 이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에 대한 평론서입니다. 또 퍼시벌 와일드 탐정 피트모란,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 소설이죠. 에드거 란포가 쓴 추리소설 속 트릭의 비밀, 유명한 책이고요. 오제 마법사 시리즈, 이것도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최여권 작가님이죠. 탐정이 아닌 두 남자의 밤. 또 레이먼드 챈들러 대시 헬밋의 단편집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단편들입니다. 또 렌저 미케이코의 7인 1역, 살림 청소에서 나온 셜록 홈즈에 대한 책, 아리스와 아리스의 이리하여 아무도 없었다. 또 이제 죽이기 시리즈, 이 중에 앨리스 죽이기, 클라라 죽이기는 제가 해설을 썼고, 나머지는 제가 해설을 안 썼기 때문에 사실 제가 관심을 안 갖고 사지도 않았었는데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 고맙게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륙에 이르는 병으로 유명한 아비코 다케마루의 늑대와 토끼의 게임, 코바야시 야스미, 앨리스 죽이기의 작가, 미래로부터의 탈출, 이런 책인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투명인간은 밀실에 숨는다. 그리고 이제 찬업계의 마술피리, 조금 읽다가 말아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읽고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 형사 시리즈, 기도의 막이 내릴 때. 가가 형사 시리즈는 제가 사실 전혀 읽지 않고 있었다가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그 책의 해설을 쓰게 되면서 한꺼번에 여러 권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추리소설이 아닌 것들도 많고요. 여왕국의 성, 월광게임, 이런 아리스와 아리스의 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노도모코의 일상 미스터리, 7가지 이야기와 마법비행, 이 책들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로제나라는 작품, 웃는 경관으로 유명한 작가들이죠. 그 다음에 밤의 이발소, 독특한 개성을 가진 단편집입니다. 역시 피니스 아프리카에서 낸 책이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시드니 올림픽을 다룬 책이죠. 이것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국내 작가 송시호 작가님 라일락 붉게의 피단집, 또 정명섭 작가님의 별세계의 사건簿, 그리고 SF 고전이죠. 딜레이니의 바벨 17, 이것도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킬러북스라는 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외국의 평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스터리, 서스펜스 이런 책들과 작가를 소개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엘러리큰의 최후의 비극, 옛날 시그마 북스에서 나온 것, 또 만델의 즐거운 살인, 추리소설 이론서죠. 그리고 레르먼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책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추리소설의 원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E.T.A. 호프만의 모래남자,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정말 옛날에 대학교 때인가 샀던 책인데 나중에 클라라 죽이기 해설을 쓸 때 이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올해 당신은 소설을 쓴다, 월터 모즐리, 또 현대 미국 범죄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죠. 이 사람의 에세이, 또 컴퓨터 커넥션, 제가 좋아하는 엘프리드 베스터의 작품인데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리 퀴즈 시리즈입니다. 제가 옛날 추리 퀴즈도 좋아하고 또 화요 추리 클럽 운영할 때 이벤트로 기획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많이 샀어요. 또 개간 미스터리, 옛날에 나왔던 반지 전쟁, 반지의 제왕이 반지 전쟁으로 처음에 번역이 됐었죠. 그 다음에 도나토 카리시 소설들이 몇 권 있는데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또 경성탐정 이상, 김재희 작가님의 작품, 또 도네자와 호노부의 바보들의 엔드 크레딧, 그리고 역시 고바야시 야스미 밀실 살인도 있고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 푸코의 진자, 엘러리 퀸의 탐정 탐구 생활, 시마다 소지 북의 유주로 저녁 하늘을 나는 학. 이거는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좀 헷갈리네요. 또 윌리엄 레시너의 바텐더,
제가 칵테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또 도나토 카레시의 이름 없는 자, 그리고 이제 검은 숲에서 나온 에드거 란포 결정판. 제가 이 에드거 란포를 주제로 해서 강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 란포 책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희간 미스터리 2015년 봄인데 아마 이때쯤에 제가 그 추리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 황금펜상 심사위원을 맡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 예, 마블과 DC 등의 그 슈퍼히어로 만화책들인데, 예, 시공사에서 냈기 때문에 제가 부탁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XYZ의 비극, 시공사 검은숲에서 이런 좀 특별판을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풍스러운, 예, 이렇게 낡은 듯한 그런 분위기, 합본입니다. 예, 여기 표지에 또 미로가 있죠. 제 아이가 이 미로를 풀어봤는데 쉽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안에 책들이 좀 많이 섞여 있고요. 나혁진 작가님의 그녀를 찾습니다, 여름. 예, 나혁진 작가님도 원래 화요추리 클럽 회원이셨고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다 작가 된 분이죠. 그리고 맥도날드의 순간의 적, 또 엘러 리큰의 로마 모자의 비밀, 르팽 살인마, 부하로 나르스잭이 이제 르팽 이야기를 새롭게 쓴 예전에 아동 문고로 나왔던 책이죠. 그다음에 일본에서 나왔던 이론서죠. 탐정 취미. 이거는 일본 문학 전공자들이 이제 펴낸 책이고요. 이렇게 쭉 코너스톤에서 나온 르팽 전집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뭐 두세 권씩 같은 권들이 있는 것은 이 책을 제가 감수를 했기 때문에, 번역 감수를 나혁진 작가님과 했고, 마지막 권에서는 제가 해설도 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책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긴다이치고스키의 걸작선에서 옥문도와 팔묘천과 이노가미 일족 3권을 합본한 책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해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합본집입니다. 그리고 속임수의 섬이라든지 또 아리스와 아리스의 밀실 대도감, 또 푸른 드레스를 입은 악마. 월터 모슬리는 흑인 작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작품은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로도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리뷰를 좀 하고 싶은 작품이에요. 역시 요코미조 세이시의 그 유리 선생 시리즈 신주로 올해 나왔던 책이고, 제가 해설을 쓴 책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있고, 또 요즘 많이 화제가 됐던 우케스의 이상한 그림,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또 고바야시 야스미 역시 앨리스 주기의 작가 안락탐정, 이것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단편집이고, 제가 영상에 올렸던 방주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제가 이제 해설을 썼는데 책에는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 영사 시리즈 2권이 있고요. 성스러운 술집이 문 닫을 때, 로렌스 블록의 작품이죠. 예, 이것도 이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피니스 아프리카에서 나온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장경현의 MOM 시리즈로 나왔던 이제 제가 영상 올렸던 구부러진 경첩이 있습니다. 역시 피니스 아프리카에서 나온 이 87분서 시리즈 에드 맥베인. 참고로 피니스 아프리카의 박세진 대표님이 이 에드 맥베인의 아주 열혈팬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내신 거죠. 아마 이 책을 내려고 출판사에 차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검은섭 미스터리 일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트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열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독서 노트, 나의 미스터리 일지, 예.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나 얼굴 없는 살인자, 헤닝 만켈 책이죠. 예, 역시 피니스 아프리카에서 나온 것이고요. 진상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도 유키 시니치로 나름 재밌는 단편집이고요. 그리고 클로버의 악당들, 예,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렸었고요.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추리 게임 책이죠. 음악을 좋아해서 에릭 클랩턴 책이 있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예, 뭐 해리포터도 역시 전권을 제가 나오자마자 다 샀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해덕입니다. 탐정 가이드북, 탐정이 된 과학자들, 이거 사실 아이들 책이고요. 어중간한 밀실, 이것도 나름 재미있게 읽은 책이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양자물량은 신의 주사위 놀이인가, 이건 제 형이 물리학자인데 제 형이 쓴 책입니다. 이거 학문의 즐거움 같은 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예, 이제 옛날에 샀던 이제 오현리, 예, 국내 추리소설 작가 분이신데 특급 추리 여행,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뭐 세계 명탐정 50인 뭐 이런 비슷한 그 탐정을 소개하면서 추리 퀴즈를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상과학 독본, 이것도 이제 뭐 만화나 SF 팬들한테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서술 트릭의 모든 것, 이 책도 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헤니 만켈의 리가의 개들이라든지 국내에서 나온 에거서 크리스티 읽기, 그 다음에 이제 과학수사 이야기,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요. 또 마틴 에드워즈의 고전 추리범죄 소설 백선, 이런 책들도 읽어보면 좋죠. 또 194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이거는 이제 문학전공자의 연구서이고요. 워낙에 음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음악 DVD라든지 영화 DVD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대학생 때 기타 치면서 찍었던 사진도 있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뭐 기타가 몇 대 있죠. 클래식 기타와 일렉 기타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이렇게 여기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옆에도 일렉 기타가 한 대 있습니다. 이건 깁슨,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하게 비싼 기타죠. 근데 깁슨 중에서는 굉장히 싸구려 기타. 예, 이 책장 밑에 보면은 옛날 정말 제가 뭐 고등학생 때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일렉 기타와 관련된 악보집, 또 클래식 기타 악보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또 좀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닥터 스크루라든지 뭐 게타로브라든지 공상 비과학 대전, 이런 것들을 또 모아놨죠. 예, 그 뒤에도 또 책들이 있어요. 예. 만화책도 있고 또 악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상 옆에 있는 책장인데요. 맹자원해는 저희 아버지께서 또 국문과 교수셨기 때문에, 역시 저와 같은 국어학자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 언해를 하신 책이고요. 저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만, 역시 개간 미스터리, 역시 뭐 명탐정 게임북, 이런 추리 퀴즈 책도 있고, 예, 은하를 넘어서 하인라인의 유명한 SF인데, 예, 제가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던 책이에요. 탐정사전, 저와 또 평론가인 김봉석님, 그리고 또 추리소설계에서 유명한 윤영천님, 이렇게 셋이 공동 집필한 책이죠. 딕 프랜시스의 걸작, 채찍을 쥔 오른손, 송시우 작가님의 달리는 조사관, 이건 드라마화됐죠. 뭐 우리나라 작가 중에 현재 가장 유명한 도진기 작가님의 가족의 탄생, 또 카트린 아를레의 치푸라기 여자, 이것도 제 해설이 있어 2권이 있습니다. 엘러리 퀸의 추리소설 이론서, 그리고 랜맨이라는 미치오 슈스케의, 이거는 특이하게 아마추어 락밴드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또 뭐 유명한 작가인 P.D. 제임스의 탐정소설을 말하다, 역시 이론서이고, 해문의 아가사 크리스티 시리즈들 몇 권 꽂혀 있죠. 또 그리스관의 비밀이라든지 요코미조 세이시의 긴다이치 고스키 시리즈, 이런 책들도 역시 제 해설이 있기 때문에 몇 권씩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원서 이론서도 좀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드보일드 작가들에 대한, 즉 삼위일체, 챈들러, 해멧, 로스 맥도널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또 국내 이제 김영원 평론가님이 쓰신 죽이는 책, 번역한 책이죠. 또 블러디 머더, 뭐 굉장히 유명한 줄리안 시몬즈의 추리소설 이론서, 또 이 맥스 슐만의 사탕 접시는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 단편집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SF의 유명한 필립 K. 딕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또 폴 앤더슨의 타임 패트롤, 이런 책들도 있고요. 제가 존경하는 추리소설 평론가 박광규님의 미스터리는 풀렸다, 또 장르 글쓰기 미스터리 편에서 루이스 페니 외의 여러 작가들이 쓴 것이 있고요. 나이덕 시인의 시집, 나이덕 시인은 조선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서 꽤 친하게 지냈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학생 때 샀던 80년대 젊은 시인들 80년대 시집, 낙원남녀, 역시 나혁진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호프만의 환상문화, 이것도 옛날에 그냥 생각 없이 샀던 책인데 클라라 조객이 해설을 쓰면서 요긴하게 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픽스, 이게 대만 작가였나 홍콩 작가였나 지금 좀 헷갈리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단편집입니다. 정명섭 작가님의 달이 부서진 밤, 그리고 흥부는 제가 영상 썼고, 모래바람, 역시 도진기 작가님, 또 뭐 유명한 나의 미스터리 일상, 또 고바야시 야스미의 커다란 숲의 자그마한 밀실, 시마다 소지, 어둠 비탈의 시겐나무,
그리고 챈들러의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또 정현웅 작가님의 추리소설의 세계, 또 마쓰야마 초능력자 사무소, 그다음에 대낮의 사각, 또 엘러리 퀸 책들이 있고요. 장기농장, 또 경성탐정 이상 3권, 또 리데եմ션 안개 속의 소녀, 또 맥널리의 비밀, 이것도 아주 재밌는 책이죠. 그 다음 칸에 보면은 역시 또 리뷰를 썼던 이와 손톱, 그리고 탐정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론서고, 당신에게 보내는 도전장, 이것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김진아 작가님 책이 있고, 미로장의 참극도 긴다이 치고스키 시리즈죠. 제가 해설을 했었던 책이고, 시마다 소지의 유명한 기울어진 저택의 범죄, 또 안녕 내 사랑, 신참자, 미타라이 기요시의 인사, 또 루이스 페니의 집으로 가는 먼 길, 그 다음에 디미티 아줌마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 추리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꽤 재밌어요. 네 번째 피해자, 이거 역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요즘 뭐 이런 대만이나 홍콩이나 중국계 작가들의 작품들도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고요. 조세핀 테이의 고전 프랜차이즈 저택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밑에 이런 책들, 백광이라든지 희망의 끈, 히가시노게 가가 시리즈죠. 그리고 삼나무에 내리는 눈, 또 요즘 유명한 도끼,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의 원작으로 유명하죠. 이것도 제가 리뷰를 쓸까 하고 가져왔는데 아직 읽지 못했고요. 최근에 읽었던 오리엔트 특급 살인, 클래식 기타 악보, 타레가 기타 명곡집이 있습니다. 엘러리 퀸, 이제 퀸 사무소 이 단편집을 좀 읽고 쓰려고 했는데, 이건 참 뭐라고 그 내용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제 책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 다 국어학자셨고 대학 교수셨는데, 그래서 집에 박목월, 박두진, 또 이승훈 이런 유명한 시인들, 또 마광수 이런 분들의 친필 서명이 있는 시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꺼내 읽으면서 문학적인 소양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 추리소설이나 아니면 뭐 기타라든지 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즐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역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는 이제 업계 쪽에 성격도 좀 알려진 추리소설 평론가이고, 뭐 사방에 추리소설 쌓여 있고, 기타도 잔뜩 있고, 만화도 많이 있고, 또 만화 같은 것도 제가 읽으라고 아이들한테 권해주고 하는데 읽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거는 겨우 하나, 해리포터. 그래서 아이들이 해덕이 됐고요. 그리고 뭐 아빠 작업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 출간되기 전에 앨리스 죽이기 초벌 번역판이 화면에 떠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미래의 사위들이나 좀 기대를 해볼까, 미래의 손주들이나 기대해볼까, 이러고 좀 아쉬움을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서재를 그냥 쭉 보여드리고 소개를 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엔 또 제 연구실을 소개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